어느 날 김영민 형사는 살인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으려 강태호를 만납니다. 저것도 되게 패셔너블해, 저 안경도. 레트로. 내가 봐요 감독님은 촌스러우라고 옛날스러우라고 씌워놨는데. 전혀요. 저 체크 난방 멋있고. 하고 물컹 거리가 던지려고 딱 잡는데 이게 딱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접히가. 이게 토막내. 토막난 시체를 옮겼다는 얘기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 당당하게 돈까지 요구하는데요. 혹시 돈 좀 있습니까? 밀가루 배달 왔습니다. 얼마나? 그야 뭐 주진 씨는 서울 사람이죠? 예. 그 순간 들이닥친 형사는 강태호, 허수진의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다. 뭡니까? 작년부터 쫓아다녔습니다. 허수진이라고 지 여자친구를 지기가.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보통 형사들은 좀 못 사는 걸로 클리셰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잘 사는. 유복한 형사. 강태호가 이 형사를 픽한 이유가 바로 또 형편이 그쵸. 좋다는. 갑자기 받게 된 교도소에서의 전화. 강태호라고 그 형님이 접견 좀 와주이소. 관심 없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7명이야. 뭐?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야. 호기심에 만난 김 형사는 강태호에게서 이해하기 어려운 증언들을 듣습니다. 내가 수지이를 찍을 때 썼던 증거들을 싹 다 조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찾아간 곳에는 실제 증거들이 있었죠. 그 증거들은 재판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결국 강태호의 감형을 도와주고 맙니다. 사형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5년 감형이 뭡니까? 그 대가로 다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김 형사. 물론 그건 역시 공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안 가르쳐준다고. 와이라노. 뭘로 와이라? 그 영치금도 좀 두둑이 넣어주시고 레깅스랑 영화 내내 좀 박스 좀 사다 주십시오. 범인에게 말려 들어가는 김은석 씨를 보는 그 앉아라. 답답함. 그렇죠? 아직 안 끝났잖아. 앉아라. 사람 죽이는 게 쉽나? 미친나 이 동료 형사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던 김 형사는 혼자서라도 이 사건을 수사해보려 합니다. 사실 저런 의상도 잘 안 입어요. 경찰들이 그동안 못 봤던 의상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의 전형성을 좀 탈피했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형사님이 항상 재킷을 입고 다녔어요. 코트 느낌의. 이미 잡힌 놈 죄 하나 더 밝히는 것보다 새로 한 놈 더 잡아들이는 게 훨씬 고가 점수도 높다. 아, 우리 이 배우는 너무 오랜만에. 맞아요. 반가웠어요. 예전에 오기 뭐. 맞습니다. 예. 송경수라고 하나? 강태호의 가족도 만나고 그가 죽였다고 진술서에 쓴 피해자도 만나게 됩니다. 새끼가 내를 지겠다 하던겨. 그 마음 알 중에 구할은 뻥카미도 믿지 마소. 이래가 안 믿을 수가 있겠나? 마치 이 모든 것을 놀이처럼 생각하는 사이코패스 강태호의 또 다른 증언을 믿어보기로 한 김 형사. 이미 죽은 사람을 굳이 토막까지 낼 필요가 있나? 나나가 머리야 잘 못 찾지. 축 처진 몸뚱이에 팔, 다리, 대가리까지 들렁들렁 거리 봤어. 얼마나 옮기기 힘든데. 피까지 다 빼도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런 장면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살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살인 얘기할 때 발랄하게 얘기하시죠. 스톱! 어지 사람 뼈. 그가 증언한 시대와 실종자 목록을 대조해 유골의 주인이 오지희라는 한 여인일 거라 추정해 봅니다. 저기 슈퍼도 저기서는 너무 불야성 같은 도시가 이글이글 거리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사람이 많고 처참한. 거기서 그게 이글이글 거리는 데가 있는데 살인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새로 발견한 증거로 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돌변한 강태호. 이제부터 너는 생곡 안매장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된 거다. 아니, 누군데요, 이 여자가? 네가 쓴 자술서 5번 사상 택시할 때 여자 손님 밤 1시경 살해 후 토막 내서 산속 무덤 인근의 안매장. 이래도 생각할래? 아이씨! 그거야 행님이 쓰셨겠을 거 아니야! 나는 이 여자를 죽인 적도 없고 태도 변.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의미 있잖아요. 내 밑 타올라. 아 절대음감이. 이거. 때마침 도착한 감식 결과 그가 진술한 시대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뭐? 그리고 그것을 강태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는 듯해 보이죠. 배꼽 아래부터 무릎까지 7 토막. 저 표정. 기가. 그래서 어쩌라고. 진짜 극강이었어. 단순한 자백으로 생각했던 강태호의 정보들이 진짜. 짱이야. 알고 보니 김영사에게 혼선을 주려는 놀이라는 사실에 김영사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추려 나갑니다. 혹시라도 말이 달라질까봐 카메라로 녹화까지 해보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내가 이런 악마가 된 이유가 너희처럼 무능한 경찰들이 그때 내를 문잡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 바꾸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깨끗한 머리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하지만 김영사 역시 강하게 나가기로 결정했죠.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니는 그런 놈 아니야. 되게 차분해요. 그래서 역자극을 또 하죠. 자법하고는 재미가 없어가 이제 안 올란다. 증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하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나타나게 된 몇몇 중요한 증거들. 결국 지루함을 못 참던 강태호는 김영사의 페이스에 따르기로 한 듯합니다. 좀 봅시다. 순수한 의도로 검사를 설득하고 이 장면 너무 좋아요. 형사님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그럼 차라리 다행이죠. 뭐가요? 세상에 나 혼자 바보 되면 그만 아닙니까? 저기 소신 있죠, 소신. 강태호까지 불러들여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사건을 수사했음에도 증거가 부족해 2012년 동강동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무죄 판정이 납니다. 이렇게 강태호의 페이스에 말리기 시작한 김영사는 결국 파출소로 좌천되죠. 하지만 사건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증거들이 연달아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게 뭐지? 강태호에게도 동거녀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물론 그녀와 연락했던 흔적은 일정 기간 이후에 끊겼지만 말이죠. 그럼 이게 강태호 번호란 말입니까? 강숙자. 누나 명의로 된 폰을 썼어. 거기다 그의 첫 번째 살인이 어쩌면 그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저도 차라리 아버지가 없어지길 바랬어. 이봉련 배우. 아주 연기. 내 입만 다물고 살자.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아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 김영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범행 동기가 퍼즐 조각 완성되듯 완성됩니다. 이렇게 부산이 쫙 내려다 보이는 장면들이 되게 처연해요. 네, 맞아요. 창원까지 도박하러 갔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서 같이 간 꽁정이는 혼자서 도망을 짚고 이는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경찰들 눈을 피해 택시도 못 잡고 부산까지 걸어오는 바람에 열을 있는 대로 받았지. 무슨 멸치 떡 찝는 소리고. 근데 주머니에 돈은 있겠다. 전에 속임수를 쓰다가 쫓겨난 노름방이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꽁지 박 사장은 니를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일본도로 들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고 결국은 너가 애인이 일하는 미장원을 찾아갔는데 차를 팔아먹었다고 오해한 여자랑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지. 나 이쯤 되면은 네 분노의 게이지가 충분히 높아지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무튼 그날은 네한테 억수로 재수 없는 날이었더라고. 그 잔인한 장면 없이 무섭게. 그 세탁기에서 덜덜거리는 것이 배혜선 씨라고 연상이 되면서 그 상상이 우리를 더 자극시켜요. 맞아요. 결국 강태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죠. 본 법정은 피고인 강태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을 거라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추적했던 그러나 밝혀내지 못했던 피해자 오지희에 대한 미련과 강태호가 추가적으로 자백한 범죄들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김영사.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어도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억울한 사건들이기에 그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만 했던 한 남자의 고독한 수사. 그 뒤로도 계속 해결하려고. 어디 있노니? 어딘 노니. 명대사죠. 암수 살인이었습니다. 왜 경상도 사람을 선택을 안 하고 왜 주지훈 씨를 선택하셨어요? 일단 눈빛이 아, 눈빛. 정말 눈은 그렇고 감독이 워낙 저 주지훈 씨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그 회사에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는 하루 만에. 하겠다고. 나중에 물어봤죠, 주지훈 씨한테. 어떻게 빨리 결정을 했노? 그랬더니 남자 배우들이 한 번쯤 이렇게 악역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이 재밌어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저는 주준 씨 연기나 이런 표정이 사투리에 조금 부족한 걸 이겨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인자 형님이 이기려면 극할 손잡이라 운동화만 찾으면 되네. 사투리 되게 잘하는 다른 분이었다면 이분이가 이게 낫을 지금 사실은 2010년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옛날에 알던 형사 중에 제일 자기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사실 시작되는 사건이거든요. 돈도 있고. 그렇죠. 아, 실제로도 좀 유복한. 네. 실제 범인이 형사에게 보냈던 자기가 이제 저질렀으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11건이 있다 하는 메모. 근데 저희가 그 11건을 다 이렇게 영화 속에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7개로 줄였죠, 감독이랑 같이. 그걸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 실존하지 않는 사건들의 리스트도 이 안에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결국 밝혀낸 것은 이제 한 건이 유죄, 무기징역이 나와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뭐 나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서는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사실이 아닌 가능성도 굉장히 많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보면은 뭐 7번 사건 같은 경우에 흉기 살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딴 것도 다 흉기 살해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은 부풀려야지. 부풀려서 보여줘야 아 이렇게 많이 했구나 하는 거를 알고 면회를 올 때까지를 유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람을 이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고등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 주지훈 씨가 연기했던 실존 인물 이두홍 어떤 인물이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감독이 취재를 했던 형사님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문서로 이거 봤다가 도저히 이거만 갖고는 못 쓰겠어서 실제 형사님을 인터뷰를 하고 내려갔죠. 감정 불가. 예? 이 말을 분석한 프로파일러 말이 이 말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그래서 결론은 감정 불가. 독특했던 게 이제 영화 속에서 감정 불가라고 했는데 그때 감정 불능으로 나왔대요. 아마도 감정 불능으로 나온 이유가 감정을 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을 하는 절차 위에 있으니까 뭐 형사를 가지고 놀 정도로 진술 번복을 밥 먹듯이 하니까 사실 감정이 불가능하죠. 실제로 뭐 이렇게 치밀했던 건가요? 똑똑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이코패스에 근접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 번복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전제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제 행적 중에 제일 적합한 이제 특성은 뭐냐면 형사를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형사로부터 얻잖아요. 영치금도 받고 영치 물품도 받고 결국은 심심한 그 수용 기간을 형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누리다가 심지어는 현장 검증한다고 밖에도 한번 나가보고 바다 냄새 좋나? 뭐 이런 종류의 너무나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실존 인물이었던 그 형사분은 정말 이 얘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고 그 주변에서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같은 팀이든 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도대체 믿을 놈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놈 말을 믿고 가서 땅을 파겠다고 하느냐. 결국 저 김정수 형사라는 뭐 실존 인물은 징계받았어요. 결국에는.